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은 또 피부가 괜찮아졌는데 한 6, 7개월 정도 됐을 때 소위 침독이라 그러죠. 네네. 볼 옆에 이렇게 습진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네네. 걔를 이제 데리고 하루는 마트를 갔는데 네. 이제 마트에서 로션을 판매하시는 아주머님이 네. 보시고 네. 그 침도 그냥 두면은 아토피 돼요. 큰일 나요. 로션 이거 사야 된다고.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아과 의사다 보니까는 그게 아닌 걸 알지만 네.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쵸. 그런가? 걱정이 또 되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 뭐 내가 아무것도 안 해서 이거 아토피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제 불안감이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사실 저희 아들도 피부 때문에 고생했었잖아요. 맞아요. 한 살 돌 되기 전에. 맞아. 그래서 선생님한테 자주 와서 약도 처방 받은 적도 있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때의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토피 진단되기 전 그러니까 아토피가 될까봐 걱정하는 상황. 네, 맞아요. 거기에서의 오해와 진실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맞아요. 네네. 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걸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은 말을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만성, 재발성, 염증성, 습진 피부 질환이에요. 피부가 좀 건조하고 네. 그다음에 소양감, 가려움증을 동반한 그런 피부 습진들이 네. 계속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네. 하면서 이렇게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다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네.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네. 아기가 한 10개월쯤 됐을 때 병원에 자주 오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아토피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말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조금 걱정을 하긴 했었어요. 그쵸, 그쵸. 왜냐하면 아토피라고 하면 약간 불치병. 그러니까 이거 나을 수 없는 가지고 병. 살아야 되나? 어.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맞아요. 거죠. 네. 불안감이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원인이 딱 하나다. 원인이 이거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아서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질환이라서 그래서 유전학적인 거, 면역학적인 거, 그리고 환경적인 거 이런 게 다 짬뽕돼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불안해 하시는데 이제 팩트는 뭐냐면은 아토피 피부염으로 어릴 때 진단을 받았던 아이들 같은 경우도 보통 60에서 많게는 80% 정도는 자연적으로 이제 유아기를 지나면서 소아기로 가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만성적으로 이제 계속 되는 경우는 뭐 통계적으로 조금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1에서 5%. 그래서 나머지 90% 이상 되는 아이들은 증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연적으로 호전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호전된다는 거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좋아지는 거지 뭔가를 막 해줘가지고 네. 이거를 낫게 하는 건 아닌 거네요. 네. 그게 이제 오해 중에 하나네요. 그쵸. 네. 보통은 자연적으로 호전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 별로 없거든요.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오해 제일 많이 하시는 오해를 준비해 와 주셨는데 제가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해. 신생아 태열, 신생아 여드름은 신생아 때부터 피부 케어를 해줘야 되고 안 해주면은 아토피 피부염이 된다. 아닙니다. 아니다. 태열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봤었죠. 콘텐츠로 다뤘었죠. 태열 자체가 의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굉장히 공공연하게 많이 쓰는 용어고 네. 부모님들이 또 제일 걱정하시는 것 중에 맞아요. 하나죠. 왜냐면 태어났을 때는 별로 반응이 없다가 한 달, 2달 정도 되면은 신생아들이 개인차는 있지만은 조금씩 피부 변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애들은 비립종 같이 하얀 뭐 좁쌀 같은 게 나기도 하고, 막 지루성 두피 같은 것도 네. 피부도 생기고, 습진도 생기고, 그다음에 여드름 같은 것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신생아 때 엄마로부터 받은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변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죠. 그런 호르몬의 변화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안정화가 되면은 한 3, 4개월 정도 됐을 때는 아이들이 대부분은 다 호전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변화들이 다양하게 더 나타나오더라고요. 맞아요. 한 4, 5개월 정도. 네. 종아리라든지 팔 뒤꿈치라든지 이런 데 생기고 저희 아들은 특히 여기 맞아요. 저희 딸도 그랬어요. 볼 주변이랑 입 주변 그리고 우리 아들은 손가락도 빨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입 주변이 좀 많이 침독이 올라왔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오해도 있거든요. 맞아요. 침독을 관리를 잘 안 하면 이게 번져서 아토피로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네.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음. 신생아기는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4, 5개월 넘어서면은 네. 이제 무유분유 먹던 애들도 이유식이라는 또 새로운 것들을 또 먹게 되고 네. 그다음에 누워있던 애도 뒤집어서 기어다니고 네. 활동이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비비기도 하고 또 가가지고 만지기도 하고 뭐 활동이 많아지면 또 땀도 많이 흘리고 그 변화들이 있지만 또 우리 아이의 피부는 또 그만큼 또 따라와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자꾸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입주위에 뭐 음식이 묻거나 침이 묻거나 아니면 쪽쪽이 같은 걸 빨게 되면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도 네. 보통은 이제 1세 전후로 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도 1세 전후로 네, 해서 네. 좋아졌고 대부분은 좋아졌어요.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알겠어요, 선생님. 자연적으로 호전되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아토피는 또 막 이렇게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1년 내내 그래 괜찮아질 거야 그냥 이렇게 막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뭔 뭐라도 얘기하세요? 해줘야지. 그럼 우리는 막 샴푸도 바꾸고 막 로션도 바꿔보고 막 온도도 바꿔보고 막 다양한 거 한단 말이에요. 좀 알려주세요. 최소 이런 정도 좀 해줘라. 맞아요. 이거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기본적인데 하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근데 요것만 하면 됩니다. 신생아 1세 미만의 피부로 조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1번 온도 습도를 잘 맞춰줘라. 네. 그래서 온도는 24에서 26도, 습도는 50에서 60%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건조한 피부에는 보습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약간 건성인 피부를 타고난 아이라면은 그쪽은 보습을 좀 자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주예요. 자주. 네.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네, 얇게 자주. 아주 좋은 로션을 사가지고 한두 번 발라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 여러 가지 샘플을 써봐서 애한테 잘 맞는 걸로 해서 자주, 저는 하루에 4번 바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바르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건조한 부분만 발라도 돼요. 세 번째는 아이가 불편한 증상이 있는지 관찰해 주시는 거예요. 네. 가려워해서 막 여기가 진물이 나고 노랗게 되고 빨갛게 부어올랐어. 너무 안쓰러워. 그런 경우에는요 약을 발라야 돼요. 스테로이드를 보통 처방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스테로이드 영상도 찍었지만은 제대로 바른다면 이거는 이제 약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네. 꼭 도구로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네. 세 번째, 아이가 신생아기에 피부가 좋지 않거나 부모님이 혹시 알러지 질환이나 아토피가 맞아요.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 제가 이유식을 늦게 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먹는 걸로 또 뭔가 알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하시거든요. 네, 어떤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네. 전에 저희가 학생 때 배울 때는 네.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은 이유식을 좀 늦게 하고 뭐 계란 같은 것도 뭐 돌 이후에 먹고 이런 게 있었어요. 지침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바뀐 지 꽤 됐거든요. 네. 알러지 가족력이 있거나 알러지 소인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유식을 늦게 했을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유식을 빨리 하거나 제때 했을 때 오히려 알러지 증상이 좀 감소되었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늦게 하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로 음식을 좀 가려서 줘야 된다. 뭐 알레르기 유발이나 이런 게 좀 그런 음식은 나중에 먹어야 된다. 이런 거는 어떤가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네. 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 중에 음식 알레르기에 의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되는 확률은요 3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음식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네. 거예요. 근데 가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이 피부 질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약에 대한 오해가 꽤 맞아요. 있으신 것 되게 같아요. 많아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 많이 바르면 안 좋고 오래 바르면 안 좋고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고 이건 어떤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어릴 때 생긴 아토피 피부염은 60에서 80% 정도는 소화기 때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왜 약 써? 어차피 좋아질 건데. 아, 그래서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하는 목적은 이걸 아토피를 싹 다 낫겠다. 이 습진을 싹 다 놔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조금 그렇죠. 힘들어요. 이걸 재발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이 과정 속에서 아이가 불편해하지 않게끔 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증상이 굉장히 심한 아이인데 약을 안 썼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를 잘 보여준 케이스들이 있었죠.
이제 아나키 사건에서도 아토피가 심한 아이고 굉장히 가려워하는데 그냥 두고 스테로이드 안 쓰고 약도 안 쓰고 민간요법만 했었잖아요. 보습제도 실제로 안 발랐었고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물 생기고 2차 감염 생기고 아기는 계속 울고 열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렇게 만성적으로 염증이 일어나면은 피부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져요. 그거를 우리가 태선화라고 하거든요. 네. 코끼리 피부처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약을 쓰는 게 맞습니다. 네. 스테로이드에 관한 영상은 저희가 또 따로 있으니까 네.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의사는 그때그때 진료할 때만 아이를 보잖아요. 부모님은 매일매일 아이를 목욕시키고 그다음에 옷을 갈아입히고 이런 거 네. 피부 상태를 매일 보기 때문에 안 쓰고. 이게 사실 머리로는 그래 길게 보자 그래 음. 괜찮아질 거야라고 해도 사실 마음이 무너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는 저희도 압니다. 그래도 그런 불필요한 죄책감, 불필요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아이한테도 도움 안 되고 맞아요. 부모님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만 마음을 다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최상의 환경을 조성해주고 최상의 치료를 해주고 이런 의료진의 역할을 하는 보호자도 어느 정도는 필요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아이의 피부 상태가 어떤 상황이든지 넌 너무 예뻐. 너 피부 너무 예뻐. 눈을 맞춰주고 얘기해주는 보호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뭔가 지금 경험담에서 나오는 말 같아 지금. 그거를 네.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게 잘 안 보이게 네, 되잖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 잠깐 눈치를. 갑자기 다음에는 이 보습 그리고 목욕.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면서 목욕이랑 같이 이런 거.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못했어요. 네, 다음번에 다음에 또. 보습에 관한 내용으로 예.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울컥했어 갑자기. 선생님도 근데 같이 울컥. 계속 울컥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